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형법편으로 우리나라의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 범죄자에게 과하는 생명, 자유, 재산, 명예 등의 법익을 박탈하거나 제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형법상 9종류로 규정된 형벌은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명형은 사형,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은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서는 범죄자의 박탈되는 법익으로 생명형과 자유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순서에서는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또한 벌금은 재산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우리 형법 제4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형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감경할 때는 그 타액의 2분의 1로 하며 우리 형법 제55조 1항 6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1항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제6호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타액의 2분의 1로 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우리 형법 제6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으며 우리 형법 제6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 형법 제7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미납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관계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료. 과료는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벌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되며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며 우리 형법 제4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7조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며 우리 형법 제69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기타 과료의 납입기간이나 노역장 유치기간이 선고 등은 벌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징수하는 과태료와는 구별됩니다.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몰수는 재산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가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형으로서의 재산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몰수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부가형으로 우리 형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몰수는 유죄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다른 주형을 선고할 때 이를 부과하여 동시에 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49조 단서에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안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몰수를 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범인 이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물건이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형법 제4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1항 범인 이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1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제2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제3호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그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우리 형법 제4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2항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히 범죄 취득물과 그 대가물을 몰수하는 것은 범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물건 그 자체의 소유권을 박탈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도 추징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문서, 도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하며 우리 형법 제48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3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지금까지 형법편으로 형의 종류에서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순서에서는 명예형으로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범죄를 이유로 행위자에게 과해지는 법익의 박탈이나 제재로 재산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형의 종류에서 재산형에 대한 내용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제의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